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을 맡게 된 강사 이명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통과목 15번, 22번과 선택과목 30번 3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5번입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대표적인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A2 곱하기 A3가 0이라고 적혀 있으니 여기서 A2랑 A3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채신 거고 A7의 값이 정수다. 오케이. 자, 다조건에서 자연수 K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AN이 전항이 0 이상이면 K를 빼서 만들 거고 전항이 음수면 0보다 작으면 K분의 1이라는 거를 더해서 다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점화식의 구조를 좀 보시면 어쨌든 어떤 항이 나오면 다음 항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어떤 항이 있으면 전 항은 둘 중 하나로 추론이 가능하다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채시는 거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열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 나조건에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적어도 한 개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 케이스는 일단 두 개입니다. 두 번째 항이 0일 때랑 세 번째 항이 0일 때 그리고 7번째 항까지 나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좀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A2가 0일 때를 먼저 봅시다. 괜찮죠? 자, 그럼 A2, A3, A4, A5, A6, A7 7번째 항이 정수다를 이용해야 되니 어쨌든 7번째 항까지는 나열을 해야겠죠? 자, A2가 0일 때가 시작입니다. 자, 그때 0 이상인 항이 있으면 다음 항은 자연수 K를 빼라 했으니 세 번째 항은 당연히 마이너스 K로 고정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음수입니다. 근데 어떤 항이 음수면 다음 항은 K분의 1을 더해서 진행하거라 이랬으니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더하기 K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마이너스 K 더하기 K분의 1이라는 이 친구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요. K가 자연수라는 것뿐만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얘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기준값이 되도록 하는 K를 먼저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K 더하기 K분의 1이 0이기 때문에 K는 자연수죠. 양변에 K를 곱하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1이 0이고 K는 1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연수니까요. 자, 그러니까 K가 1이라면은 정확하게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 K가 1보다 크다면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처음으로 가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만약에 K가 1이라서 얘가 0이라면 다시 빼기 K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K가 1이 아니고 그거보다 큰 자연수, 즉 K가 2 이상일 때는 위에는 K가 1일 때고요. 아래는 K가 2 이상일 때. K가 2 이상일 때는 아직도 얘가 음수기 때문에 다시 다음 항을 구할 때 K분의 1을 더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자, 즉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K분의 2가 되시겠고요. 간이 좀 좁네요. 좀 더 늘려서 쓰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항 봅시다. 자, K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아직도 이 식을 봤을 때 아직도 이 식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다음 항을 진행할 때도 아래식에 대입하는 듯한 느낌으로 마이너스 K 플러스 K분의 3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자, 근데 아직도 K가 2 이상이면은 아직도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항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위에는 0이랑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그때 우리는 이 7번째 항, 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K가 2 이상일 때는 7번째 항이 너가 나왔는데 이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K는 이미 자연수기 때문에 이 K분의 4가 정수가 되면 되는 거고 즉 K는 4의 약수인 1과 2와 4가 되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미 K가 2 이상인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은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A2가 0인 이런 첫 번째 경우에서는 K가 1 또는 2 또는 4가 나온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K가 1인 경우는
A2, A3, A4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A2가 0이니까 자, 이제 어차피 저희는 역추적을 통해서 첫 번째 항을 추론을 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0 이상일 때와 첫 번째 항이 0보다 작을 때를 원래 나눠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A1을 다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문제에서 A1의 값이 최대인 수열을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A1이 0 이상인 그 A1 값이 있다면 0보다 작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K가 1일 때는 즉 원래는 A1이 0 이상이라면 에서 하나, A1이 0보다 작다면 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A1이 0 이상인 그 값에서 딱 1이면 되기 때문에 즉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음수인 값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즉 첫 번째 A1이 1인 경우가 나왔네요. 자, 그럼 두 번째 K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A2가 0인데 여기서 역추적을 통해서 A1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때 A1 값이 0 이상인 값 2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는 A1이 최대인 수열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K가 4인 경우도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A1은 4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저희는 A1의 값이 1, 2, 4가 될 수 있는 것까지는 찾았습니다. 이게 케이스 1, A2가 제로일 때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항이 0일 때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A1과 A1이 1 또는 2 또는 4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 항은 모르겠고 세 번째 항이 0이기 때문에 다음 항들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써보면서 나열을 해봅시다. 자, 세 번째 항이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무조건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K면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가 K분의 1을 더해서 진행이 되겠어요. 좀 더 늘립시다.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K 더하기 K분의 1이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가지가 쳐질 텐데 아까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를 바로 쳐보겠습니다. 자, K가 1이라면은 얘가 이제 0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 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땐 K가 1이겠어요. 자, K가 2 이상이라면 얘는 아직도 음수기 때문에 다음 항도 마이너스 K 플러스 K분의 2가 되겠고요. 아직도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K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 친구가 정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K라는 값이 1 또는 3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이 경우는 K가 2 이상임을 가정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K는 3밖에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럼 다시 어쨌든 K가 1일 때는 이 곳에서 역추적을 시작해보면 다시 뭐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A1과 A2가. 저는 계속 말하지만 최대인 항만 A1이 최대인 수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전항이 음수에서 출발하는 그런 가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K가 3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K가 3이라면 이건 따로 쓸까요? 자, 세 번째 항이 0인데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추론하실 때 A2가 3에서 올 수가 있네요. 자, 여기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에 A1이 6에서 오실 수 있으니 A1의 값으로 가능한 값이 이 두 번째 케이스 A3가 제로일 때 6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항이 0일 때는 A1으로 가능한 값이 1과 2와 4가 나왔고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항이 0인 그 경우에는 A1의 값이 6도 가능하다가 나왔으니 제가 구하고 있는 이 A1의 값이 최대인 그 수열은 A1이 6인 그러면서 동시에 K는 3인 그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항과 이 수열을 나열했을 때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을 더해보라 했으니 이 상황에서 이제 10번째 항까지 나열을 좀 해봅시다. 자, 6이었고요.
자, 3이었고요. 세 번째 항이 0이고요. 자, 0에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됐고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뭐 등차수열이라는 것의 규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뭐 2000번째 항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번째 항 정도를 물어봤으니 그냥 규칙 찾으려 하지 말고 이 정도는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6. 자,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자, 즉 첫 번째 항이 6이고 이 bn이라는 수열은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 둘을 더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고요. a가 1이 아닌 자연수 a와 1이 아니고 자연수래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자, 어쨌든 이 gx라는 애는 fx가 다 이차함수기 때문에 x는 0보다 작은 곳에선 연속일 수밖에 없고요. 절대값이 붙었지만 다항함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x가 0 이상일 때도 0보다 클 때도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gx가 불연속일 수 있는 그 후보가 x는 0 말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이 문장은 사실 이 gx는요 x는 0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던져주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자, 그러니까 먼저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원래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위에 0 대입하고 아래 0 대입해서 같다. 이걸 먼저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이거 끌고 와서 다시. 자, 결국에 저희는 위에 0을 대입하고 아래 0을 대입해서 같아야 되니 이걸 만족해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f0이라는 친구의 부호에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관찰합시다. 자, f0이 양수라면 0 이상이라고 할까요? 0 이상이라면 이 식은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a f0이다로 풀리는 거고요.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f0이 0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맘대로 f0을 나누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넘겨서 a-1 가로 열고 f0 이게 0이니까 자, 이 식 자체가 0이 되기 위해서 a는 1 또는 f0은 0이 나오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a는 1이 아닌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f0이 0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식이 만약에 f0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f0은 af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상황에선 절대로 f0이 0일 수가 없으니 양변을 f0으로 나눠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a는 자연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고요. 즉,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네요. 따라서 이걸 해석해 봤더니 무조건 f0이 0입니다 라는 걸 얻어냈습니다. 즉 f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fx는 x에다가 x-k를 곱한 이런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gx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이 gx는 자, 마이너스 x에다가 x-k죠. 언제요? x가 0보다 작을 때. 괜찮나요? 자, 그리고 gx는 x-a에다가 절대값 안에 x 곱하기 x-k가 들어있지만 x가 0 이상일 때 이 함수기 때문에 x는 빼놔도 되죠. 어차피 0 이상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 x가 0 이상일 때는. 자, gx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계산은 지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gx에 대한 걸 탐구하기 위해서 이 k의 부호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문제를 마저 읽어봅시다. 자, 가조건 리미트 h가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 때 이 식은 이제 유명한 식이죠. 이제 22번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면 이 식의 의미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 거고 얘는 gx에 x는 c에서의 좌미분계수네요. 그죠? 자, 좌미분계수 빼기 6이 자, 이 친구는 x는 c에서의 우미분계수네요. 자, 그래서 좌미분계수 빼기 6이 우미분계수라고 적혀있는 식이네요. 즉, 이 gx라는 애는 저 x는 c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좌미분계수 빼기 6이 우미분계수니 일단은 이 식에서 하나 얻어낼 수 있네요. gx는 C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뭐 필요하다면 한 개 존재한다도 나중에 사용하겠죠. 자, 나조건 C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했으니 자, 이 조건도 이제 보시면 gx는 X는 C 말고는 이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거랑 다름이 없죠. 즉, 이 두 문장을 해석했더니 gx는 X는 C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마지막에 F3이 자연수일 때 F5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fx가 될 수 있는 게 좀 많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후보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k가 0보다 크다면 x는 k에서도 미분 불가능할 수 있고 이 함수가 gx가 x는 0에서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x는 0에서도 미분 불가능할 수 있어요. 즉, 이 함수는 미분 불가능할 후보점이 x는 0과 k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x는 k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면 k는 양수인 거죠. 이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셔야 되니.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서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k가 양수인 경우. 자, 그럼 gx를 다시 써봅시다.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자, x가 0보다 작을 때네요.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k가 0보다 크다면 이 x 곱하기 x 마이너스 k, 즉 이 x 마이너스 k라는 애가 x가 k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고 x가 k보다 클 때는 그냥 x 마이너스 k니까 저 절대값 함수가 또 모양이 두 개네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k. x가 0 이상 k 이하일 때.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 x가 k보다 크다면 그냥 그대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k로 나오시겠어요. x가 k보다 크다면. 자, gx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을 갖네요. 네. 그때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할 후보가 x는 0과 k 말고는 없으니 경우를 나눠서 x는 0일 때 미분 불가능하다. 즉, c가 0일 때와 c가 k일 때를 좀 나눠서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또 첫 번째. 저 가조건에 적혀있는 gx가 미분 불가능한, 심지어 좌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를 뺐을 때 6이 나오도록 하는 그 c가 바로 0일 때와 그 c가 바로 k일 때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잘 봐요. c가 0일 때는요, 나 조건에 의해서 x는 k에선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c가 0일 때는 x는 k에서는 미분 가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c가 k일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c 말고는 없다 했으니 x는 0에서는 미분 가능이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자, 그럼 c가 0일 때 쭉 식을 써볼 건데 원래 이런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미분 가능성 이런 걸 탐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좀 유리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거고 첫 번째가 바로 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도함수의 극한이고요. 세 번째가 그래프죠. 자, 그런데 지금 이 gx라는 친구가 식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g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이 도함수의 극한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부터 이 도함수의 극한으로 이 미분 계수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볼 거고요. 즉, 이 g'x를 이 식을 통해서 구하겠다는 거죠. 간이 좀 부족하겠네요. 자, g'x 여기 아래다 한번 구해봅시다. 자, 세 개죠. 자, 첫 번째 이 식을 미분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고요. 자, 이 식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배 a 플러스 k x에다가 마이너스 ak가 나오겠네요. 자, 언제 0보다 x가 크고 k보다 작을 때. 왜 여기 0을 제외했냐고 물어보시면 이 도함수의 극한을 처리할 때는 지금 미분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경계값에 등호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식을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k x 플러스 ak가 나오겠어요. 자, 언제 x가 k보다 클 때. 자, 좋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c 값이 0이다 이걸 하고 있으니, 자, 여기에 0을 대입하시고 여기에 0을 대입해서 빼가지고 아니죠. 여기 0을 대입하고 6을 빼면 여기에 0을 대입한 거랑 똑같다. 이 식을 먼저 한번 써봅시다. 그럼 k에서 6을 빼면 여기 0 대입한 마이너스 ak다. 이 식을 풀겠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a는 1이 아닌 자연수고 이 gx는 이 x는 k라는 지점에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내용을 좀 아신다면 이 식이 k가 양수인 상황에서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이 친구가 얘 미분 불가능한 그 성질을 없애주셔야 되는 거고 a가 k여야 됩니다. 괜찮나요?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여기에 k를 대입하시고 여기에 k를 대입하셔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푸시면 a는 k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으로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못 하셔도 여기 k 대입하고 여기 k 대입해서 똑같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k가 나와서 여기서 k를 다 a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고, 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나와야 하니, 자, a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어요. 자, 그런데 a는 자연수기 때문에 2겠죠? 네, 좋아요. 자, a가 2라는 건 a랑 k가 같기 때문에 k도 2인 거고, 자, 이 상황에서 fx는 x에다가 x-k였으니 이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얻어냈네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이 c가 k다. 저 가족권에서 말하는 c가 k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x는 0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해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x는 0에 x는 0을 대입하시면 k고요. 이 식에 x는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k이기 때문에 k랑 마이너스 ak가 똑같아야 되죠. 오케이? 자, 그때 이 a는 자연수고요. a는 자연수고요. k는 양수기 때문에 0이 아니어서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즉, k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a가 2고 이 상황에선 f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딱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죠. 자, 그럼 다음 케이스들도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k가 0일 때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 gx에서 이 g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gx는 자, k가 0이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k가 0이면 사실 이 식이 필요 없죠. k가 0이면 x가 어차피 그대로 나오니까 x 제곱에 x 마이너스 a입니다. 자, x가 0 이상일 때. 그러면 이 식은 미분 불가능을 하려면 그 후보가 0밖에 없는데 빠르게 한번 미분해 볼까요? 2x고 마이너스 2x고 2x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미분 그대로에다가 그대로 미분. 이걸 더하는 거죠. 자, 여기 0을 대입하시고 여기에 0을 대입하시면 똑같습니다. 저 무슨 소리냐? k가 0일 때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고 미분 불가능한 그런 c라는 게 없기 때문에 k가 0일 때는 없네요. 네, 됐죠? 자, 마지막 케이스. k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k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k가 음수라면 저 gx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겠네요. gx는 두 가지 모양밖에 안 가져요.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k.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왜 두 가지 모양밖에 안 갔냐? k가 음수일 때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 x가 k보다 작을 때는 k-x로, x가 k보다 클 때는 무조건 x-k로 나오는 건데 x는 0 이상일 때만 이 함수기 때문에 k가 음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x에다가 x-a에 x-k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x가 0 이상일 때. 됐죠? 자, 이때 이제 g'(x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나오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이 식도 미분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k x 플러스 ak 이게 나오죠. x가 0보다 클 때는. 자, 그리고 지금 이 함수를 보시면 x가 0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 c가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0을 대입해 봅시다. k가 나오고요. 여기 0을 대입하시면 ak가 나오기 때문에 k-6은 ak일 때. 이걸 만족하는 저 k와 a의 순서상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fx가 x 곱하기 x-k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a가 1이 아닌 자연수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해봅시다. 자, k 가로 열고 1 k를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a-1은 마이너스 6인 상황에서 저 k는 a-1분의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fx가 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x 가로 열고 x-k인데 k가 너니까요. x 플러스 a-1분의 6 이렇게 되시겠고요. 자, 저기서 a가 뭐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저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f3이 자연수일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f3이 자연수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식에 x에 3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f3은 3 가로 열고 3 더하기 a-1분의 6이네요. 자, 그러면 9 플러스 a-1분의 18이니까 결국 이 a-1이라는 친구가 18의 약수가 나와야 돼서 너가 가능한 숫자가 1, 2, 3, 6, 9, 18이네요. a는 자연수니까요. 뭐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뭐 마이너스 2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fx가 너죠. 그럼 a-1이 1이라면 이 a-1이 1이면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6. 이 식에서 칸이 좀 부족하겠네요. a-1이 1이면 fx는 x에다가 1분의 6, 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고요. fx로 가능한 걸 다 적어봅시다. a-1이 2라면 x 곱하기 x 플러스 3. 자, a-1이 3이라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a-1이 6이라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a-1이 9라면 x 곱하기 x 플러스 9분의 6. 3분의 2. 칸이 부족하네요. 여기다 적읍시다. x 플러스 3분의 2. 자, a-1이 마지막 18이라면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6개가 나올 수 있네요. 지금 저희가 찾았습니다. fx는 이렇게 6개와 이렇게 1개가 돼요. 괜찮나요? 자, 총 7개 중에서 f5가 제일 작은 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으니 이 7개의 식이 결국 x에 5를 대입하면서 무슨 놈이 어떤 식의 5를 대입한 게 제일 작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근데 봅시다. 모두가 다 x는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 5를 대입했을 때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플러스니까 5를 대입하면 더 커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에는 5를 대입하면 더 작아지니 이 정도는 식을 보는 안목이에요. 여기에 5를 대입한 게 제일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5를 대입해서 5, 3, 15. 야, 정답은 자, 7개 중에 결국 fx는 x 곱하기 x-2였고 5를 대입하면 15가 정답이겠네요. 네, 다음 확률과 통계 30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조건 치역에 화살 맞는 애들이죠. 모든 원소는 홀수이다. 짝수로 안 간대요. 나조건 합성함수 f 서클 c f는 상수함수다. 오케이, 자, 다조건 x 집합 x에 적어도 한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다.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는 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조건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는 무조건 1, 3, 5 중 한 명이겠죠? 즉 1이 1로 가든지 3이 3으로 가든지 5가 5로 가든지 1, 3, 5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자기 자신으로 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자, 합성함수.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자, 첫 번째 케이스. 함수 f의 치역은 모두 홀수고 뭐 자기 자신으로 가라 했지만 모두 홀수라고 했으니 f를 봤을 때 1, 2, 3, 4, 5 이렇게 있고 정역이 자 1, 2, 3, 4, 5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할 때 자 결국에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한번 가고 그놈을 다시 f로 보내서 1, 2, 3, 4, 5를 다시 적었을 때 결국에 이 맨 마지막에는 상수함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상수함수니 한 놈에만 도착하거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자, 치역은 다 홀수라는데 1로만 갈 수도 있고 3으로만 갈 수도 있고 5로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 3으로 갈 수 있고 1, 5로 3, 5로 1, 3, 5로 이렇게 치역의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케이스를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부터 시작할게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치역이 한 개면 일단 시작이 3C1이겠죠. 1, 3, 5라는 홀수 중에서 일단 치역이 될 하나를 골라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3C1 곱하기 2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이 1로 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도 1로 가야 되고 3도 1로, 4도 1로, 5도 1로 가야 되고요. 치역이 한 개니까요. 그럼 여기서 1이 1로 가고 끝났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즉 이런 경우는 함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총 3개가 나오겠어요. 괜찮나요? 이 3C1은 1, 3, 5 이 홀수 3개 중에서 치역 한 개라 했으니 한 개인 경우를 하고 있으니 1, 3, 5 중에 하나를 고른 겁니다. 치역이 될 수 있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1, 3, 5 중에 2개를 일단 고를 거예요. 자, 3C2 곱하기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건 뭐예요? 1, 3, 5 중 2개를 골랐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F를 그려보시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여기서 한 번 더 보내야 되니까 1, 2, 3, 4, 5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2개를 골랐다고 하고 그 2개는 1이랑 3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의 갈림길.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1일까요 3일까요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또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2는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를 결정한 겁니다. 1, 3, 5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것도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1은 1로 가요. 괜찮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결국 여기 첫 번째 함수에서는 1이랑 3이 치역일 때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도착한 게 이 2마리밖에 없고 다시 여기서 함수를 써야 되는데 무조건 1은 1로 가요. 그죠? 이 상황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때는 딱 한 곳에만 도착해야 되니 여기서 3은 1로 가야 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은 1로 가야 되네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마리가 남았습니다. 세 마리가. 세 마리가 남았고 이 세 마리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는데 딱 하나 안 되죠. 뭐요? 다 일로 가는 거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치역이 두 개라고 내가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남은 세 마리가 다 일로 가는 그 경우만 배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즉 2랑 4랑 5 이 상황에서 2, 4, 5가 1과 3으로 가는 전체 경우에서 이 세 마리가 모두 다 3으로만 가는, 1로만 가는 그 경우를 빼시면 이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3 곱하기 2는 6이고 이거 7이니까 이 경우는 4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치역이 3개일 때 원소가 3개일 때 이 경우를 가져. 자, 1, 2, 3, 4, 5 쓰시고 여기서 F 함수 보낼 거고요. 자, 1, 2, 3, 4, 5 자, 다시 한번 F 1, 2, 3, 4, 5 자, 치역이 3개니까 일단 치역의 원소를 고르는 건 3시 3입니다. 그러니까 1이니까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쨌든 1, 3, 5에 다 도착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1, 3, 5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누군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주고 싶어서 3, 1을 곱합시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3개 중에 1, 3, 5 3개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친구를 고른 겁니다. 그거 1이라고 생각하고 1이 1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 함수도 똑같은 함수니까 여기도 1로 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에서 이 마지막에 도착할 땐 딱 한 곳에 도달을 해야 되니 근데 얘네들도 출발을 할 수 있으니 오른쪽에서 3은 1로 가야 되고 5도 1로 가네요. 똑같은 F니까 여기서도 3은 1로 여기서도 5는 1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3과 5로 가는 정역의 원소도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2와 4를 3과 5로 각각 보내셔야 되니 각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와 4를 3과 5로 보내셔야 되니 2와 4를 3과 5로 보내는 2를 곱해주셔서 이 경우는 6개가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3 더하기 42, 45에다가 6을 더해서 51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다음은 미적분 30번입니다. 2가 아닌 실수 A라고 적혀있고 fx가 이겁니다. 근데 fx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유리함수인데 이건 식을 이 정도는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ax제곱 더하기 a가 있기 때문에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있겠네요. 자, 어쨌든 자, 극소값이 1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미분을 하라는 거죠. fx의 극소 f'을 구해서 부호 변화 관찰하라는 거죠. 양의 실수 b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따구로 정의했고 구하라는 건 넌데 양의 실수 b이기 때문에 이거 뭐 0보다 크겠네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fx는 너고요. 어쨌든 나는 이 fx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fx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좀 크게 fx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ax제곱 2-ax 더하기 a 요 정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나요? 이렇게 하지 미분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 상태로 진행을 합시다. 자, 어쨌든 나는 이 fx의 극소값이 1보다 크다 이런 문장이 필요하니까 극소값을 언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이 도함수를 구하시면 자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자, E-A를 둘 다 갖고 있으니까 E-A로 한번 묶어보시면 E-A에다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E-A에 묶었으면 너 빼기 너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나요? 근데 저는 이 친구의 어쨌든 부호 변화를 통해서 극소값이 되도록 하는 이런 x를 찾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개수가 음수고 여기도 뭔가 a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어차피 나눠야 될 것 같지만 좀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 던져서 여기 a-2로 바꾸시고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꿉시다. 그래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됐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 f'x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요. 한 점은 극소점이고 한 점은 극대점이죠. 근데 정확하게 극소값, 극소가 x는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게 중요한데 그럼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고 이 a-2가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호 변화를 부호 변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이 a-2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좀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a-2라는 저 앞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는 자, 이 x제곱 x-1의 x 플러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핵심은 이 친구는 절대로 부호에 영향을 안 미쳐요. 부호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얘 부호만 관찰하시면 되고 그때 저는 극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필요하니 여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이런 상황에서는 x는 1에서 극소고요. 이제 fx 자리에 x는 1을 대입해 보시면 f1은 2분의 2-a 더하기 a 이게 되겠죠. 자, 이게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셔서 2-a 플러스 2a는 2보다 커야 되고요. 자, a는 0보다 크네요. 근데 지금 제가 애초에 a가 2보다 큰 상황을 가정하고 푼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원하는 범위가 아니고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냥 a가 2보다 크다. 이게 제가 만족하는 범위겠어요. 제가 구하는.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면 극소값이 1보다 큰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작을 때. 이걸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음수고 음수가 여기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부호 변화만 관찰하기 위해서 얘는 신경을 끈 겁니다. 또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 지점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다면 f-1이 1보다 크다. 이걸 풀어야 되네요. f-1은 2분의 a-2 더하기 2고요. a고요. 너가 1보다 크다를 풀겠습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하셔서 a-2 더하기 2a가 2보다 크다를 푸시면 되고 자, 3a가 4보다 크다를 풉시다. 자, 즉 a는 3분의 4보다 큰데요. a가 2보다 작다를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3분의 4보다 a가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게 제가 원하는 범위네요. 즉, 이 극소값이 1보다 크다라는 문장에서 저는 결국에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3분의 4보다 a가 크고 2보다 작던지 a는 2보다 크던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살짝 지우시고 gx가 상태가 좀 이상하죠? gx는 x가 0이 아닐 땐 진짜 이상하게 생겼고요. x가 0일 땐 0이래요. 그런데 fx 빼기 a 빼기 a 빼기 a 이 빼기 a가 참 아름다워요. 지금 왜? fx는 이거 더하기 a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fx에서 a를 빼시면 얘가 날아간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 gx 쫄지 말고 한번 써봅시다. gx는 x가 0이 아니면 ln 절대값 너 빼기 a니까 너 사라지시고 분모에 x제곱 더하기 1 분의 2-ax 이게 분모고요. 자, 그리고 그거 분의 a-2 와 이렇게 되시니 절대값 다 나이죠? 얘랑 얘가 사라집니다. 정확하게. 자, 그리고 ln 절대값 마이너스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데 x제곱 더하기 1이 항상 0보다 크죠? 1보다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그냥 없어지고 요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즉, 이제 gx를 다시 써보면 ln x제곱 더하기 1, 즉 여기다 이거 찍고 다시 쓸까요? gx를 다시 써봤더니 ln x제곱 더하기 1이고요. x가 0이 아닐 땐 x가 0일 땐 0입니다. 근데 여기 0 대입하시면 ln
1이니까 0이거든요. 즉 이제는 이걸 지워도 되죠. 그냥 gx는 ln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gx가 뭐 이렇게 주어졌지만 사실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함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갑시다. 자, 리미트 t가 0보다 클 때, 자, 저식을 다시 써볼까요? 리미트 t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갈 때 절대값 a-2 곱하기 t의 마이너스 b제곱인데 그 분모에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b가 되겠죠. t의 a제곱을 넣는데 여기 t의 a제곱을 넣으면 ln t의 2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가로를 닫을 건데 좀 더 씁시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수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선 정확하게 여기가 원래 2a가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워지는 거고, 자, 그때 여기에 원래 t의 b제곱이 있었는데 내가 맘대로 t의 2a제곱을 분모에 곱했으니 t의 2a제곱을 분자에도 곱하셔야지 식이 안 변합니다. 아, 괜찮나요? 근데 너가 3분의 b에 수렴하고 심지어 b는 양수기 때문에 너가 양수예요. 괜찮죠? 자, 수렴 단위를 맞췄다는 건 얘가 지금 1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리고 2a가 b보다 크다면 얘는 0에 수렴하고요. b가 2a보다 크다면 발산하겠죠. 무한대로. 근데 0이 아닌 0보다 큰 곳에 수렴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2a랑 b가 똑같아서 얘도 1에 딱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 수렴 단위를 생각해보라는 문제였고요. 즉 일단 기본적으로 식 하나를 얻어낸 겁니다. 2a랑 b가 같다. 오케이. 자, 2a랑 b가 같은 거죠. 이게 식 하나고요. 자, 그래서 2a랑 b가 같다면 얘 1의 수렴, 얘 1의 수렴이고 이 전체는 결국 절대값 a-2에 수렴할 테니, 자, 두 번째 식으로 절대값 a-2는 결국에 3분의 b더라.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둘을 연립할 건데 b가 2a이기 때문에 여기를 3분의 2a로 바꿔줍시다. 3분의 2a. 괜찮죠? 자, 절대값 풀기 위해서 범위를 나누시면 첫 번째 a가 2보다 크다면 a-2랑 너가 같다. a-2가 3분의 2a와 같다. 이렇게 푸셔야 되고, 여기서 a는 3 곱할까요? 3a-6은 2a에서 a는 6이 나오네요. a가 2보다 크다 범위 만족하고 내가 애초에 구해놨던 이 a의 범위랑도 만족을 하니 얘는 6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a가 2보다 작다면, 자,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죠. 2-a는 3분의 2a고요. 양변에 3을 곱하시면 6 마이너스 3a가 2a가 되니 a는 5분의 6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요, 5분의 6이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죠. 3분의 4는 대충 1.3333333이고 5분의 6은 1.2이기 때문에 저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즉 나왔지만 얘는 답이 아니죠. 괜찮나요? 즉 a는 6밖에 안 되고 b는 2a이기 때문에 여기서 b는 12가 나오네요. 둘을 더하면 18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정답 a 더하기 b에 10배를 하세요. 답은 180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하 30번입니다.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한다. ABCD 사각형 ABCD. 오케이. 가조건 크기가 1인 벡터들 OA, OB, OD 식이 있고요. 나조건에 BC랑 CD가 같대요. 자, 크기가 모두 고정이 돼 있어요. 1로. 저 벡터들은 크기가 1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벡터의 내적의 성질,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저 식들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제곱을 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그 식에서 두 벡터 사이에 각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즉, 저 식을 한번 조작을 해서 크기를 비교하면서 두 벡터 사이에 각을 한번 탐구해 봅시다. 자, 루트 3 5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는 마이너스 2배 5d 벡터.
이걸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단순 계산이에요. 두 각의 크기, 두 벡터 사이에 끼인 각, 그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그 식입니다. 자, 그럼 3 제곱하면 1이니까요. 크기 나오니까 크기 제곱이니까 1이죠. 1, 3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 루트 3에 5a 벡터 내적 5b 벡터 가 4가 나오네요. 괜찮죠? 저 근데 이게 4죠? 짠짠 짠짠. 5a 벡터 내적 5b 벡터 0이고 5a랑 5b 벡터는 수직이네요. 수직.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5a 벡터랑 5b 벡터가 수직이기 위해선 일단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또 해봅시다. 또 합시다. 식조작에서 또 구합시다. 자, 이번엔 아까는 이걸 넘겼으니 이번엔 이걸 넘겨볼까요? 자, 마이너스 5b 벡터를 넘겨봅시다. 그럼 루트 3 5a 벡터 더하기 2배 5d 벡터는 5b 벡터.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해봅시다. 바로 한번 해도 될까요? 제곱해가지고 7 더하기 4 루트 3 5a 내적 5d 내적 5d 벡터는 1. 괜찮죠? 자, 그럼 5a 벡터 내적 5b 벡터가 마이너스 6이고 4 루트 3 나누면 4 루트 3분의 마이너스 6. 그리고 2로 나누면 2 루트 3분의 마이너스 3이고 루트 3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예쁘죠, 숫자가? 특수각이니까요. 그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 중 하나니까요. 그죠? 150도잖아요. 150도. 자, 이 5a 벡터랑 5b 벡터 5d 벡터네요. 죄송합니다. 5d 벡터네요. 5d 벡터 사이의 각도가 150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150도. 왜냐면 이 내적값이 이 5a 벡터랑 5d 벡터 사이에 둘러싸인 끼인 각이 세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1 코사인 세타 1이 너니까 이 세타 1이 150도죠. 150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5a는 너고 5d를 여기 그렸을 때 150도가 나오기 위해선 첫 번째 d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d가 여기 있어서 이 각이 150도일 수도 있고 이 각이 15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잖아요. 얘도 넘겨봤고 얘도 넘겨봤는데 아직 얘는 안 넘겨봤으니 얘 넘겨서 한번 다시 써봅시다. 똑같은 과정을 또 하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저 식에서 2배 루트 3배의 5a 벡터를 넘깁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b 벡터 더하기 2배의 5d 벡터가 마이너스 루트 3의 5a 벡터니까 마찬가지 과정으로 바로 합시다. 4, 1, 5 마이너스 4 5b 벡터 내적 5d 벡터는 3. 자, 즉 5b 벡터 내적 5d 벡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분의 1이네요. 즉 5b 벡터랑 5d 벡터 사이에 둘러싸인 각은 60도죠.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자, b랑 d 60도가 되려면 이 그림일 수는 없고 이 그림이겠네요. 자, 좋아요. d를 찾았어요. d는 이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60도죠.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 지우고 이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아직 안 썼습니다. BC랑 CD가 같다는 걸 안 썼습니다. C는 B랑 D 이 사이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BC의 길이 현의 길이죠. CD의 길이 현의 길인데 그 현의 길이가 같으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셔야 되니 정확하게 이 60도를 반띵하는, 즉 30도, 30도로 딱 쪼개는 거기에 C가 있는 거고요. 즉 ABCD의 사각형은 완성이 됐네요. 이 상황으로 반지름 1이고요. 좋아요. 자, 그때 직선 AB 위에, 직선 AB 위에, AB를 연장시키래요. 직선 AB 위에 점 P에 대해서 함정이죠? 함정도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봐야죠. 이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해봐라 이랬으니 이 위에 점 P가 있고 C부터 그 P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니 여기 C에서 이 직선 수설발 내린 이거 구하라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 90도고 반지름은 다 1이니 이거 갖고 이거 갖고 1로 1로 갖고 1로 갖고 여기 45도고요. 여기 45도고요. 자, 180도에서 30도를 빼면 150도이기 때문에 이 각 75도고요. 이 각도 75도고요. 아, 그러면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각 다시 그릴까요? 이거 지우고 좀 더 크게 그립시다. 저 상황만. 자, 다시. 결국에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원의 중심 있고 여기가 C고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원의 중심이고. 자, 그때 자 다시 저그램 보면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수직 여기 30도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구하는 게 바로 C에서 수설발 내리는 이 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30도면 150도에서 빼시면 150도를 나누시면 75도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각이 120도예요. 즉, 이 각은 60도죠. 별로 크기가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괜찮나요? 즉, 제가 지금 구하는 길이가 이건데 제가 이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BC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하면 지금 이 CP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X라고 두면 구하는 답은 X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한, 즉 2분의 루트 3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X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만 탐구하시면 되는데 1이고 사이에 끼인 각 30도 특수각이죠. 무슨 법칙? 즉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X를 구해봅시다. 자, X제곱은 코사인 법칙 씁시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즉 2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X가 필요할 리가 없겠네요. 자, 봅시다. 그쵸? X제곱을 구하래요. 이거의 제곱을 구하래요. 즉 4분의 3 X제곱을 구하래요. 여기다가 4분의 3만 곱하시면 되네요. 내가 구하는 게 4분의 3 X제곱이니까 갖다는 지우시고. 자, 그러니까 답은 4분의 6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오실 거고요. 이 답의 구조가 A분의 B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고 했으니 정확하게 그냥 저 상황이 맞고요. A는 4고 B는 6으로 끝났네요. A 더하기 B는 10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